대다수 사람들이 투자 전문가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 전문가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너무 쉽고 당연한 이야기들 뿐이죠. 여기 월스트리트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칭송받는 피터 린치가 전해주는 투자 비결 또한 얼핏 듣기에는 단순하고 기초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매수한 주식과 쉽게 헤어지는 이유는 믿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도 남녀의 사랑이나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현명하게 선택했다면 헤어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좋은 기업은 발로 뛰어서 발굴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죠. 결국 피터 린치는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연구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성공주를 발굴해내는 것은 마치 바위 아래 숨어있는 벌레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10개의 바위를 들추어내면 벌레 한 마리를 찾아낼 수 있지만 20개의 바위를 들추면 2마리의 벌레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월스트리트의 스탄 펀드 매니저들 가운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린 사람은 딱 2사람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워렌 버핏과 오늘 이야기할 피터 린치죠. 피터 린치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한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은 29.2%에 달했다고 합니다. 얘기 들었어? 작년 펀드 매니저로 첫 출발한 피터 린치라는 친구 말이야. 수익률을 20%나 올렸대. 그래? 다우존스 평균 주가는 17%나 떨어졌고 S&P 500 지수도 9.4%나 떨어졌잖아. 펀드 매니저로 첫 발을 내디딘 해의 투자 수익률 측은 대단하군. 하지만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어? 이봐, 그 언젠가 우리가 얘기했던 마젤란 펀드 말이야. 피터 린치라는 친구가 운영했다는. 나도 얘기 들었네. 단일 뮤추얼 펀드로는 최초로 운용 자산이 120억 달러로 증가했고 투자한 주주 수도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군. 결국 처음에 운용 자산이 1,800만 달러였으니까 600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이 있었고 수익률은 무려 2,600%라고. 너무 아쉬워. 우리가 그때 마젤란 펀드에 1만 달러만 투자했다면 그 돈이 지금은 27만 달러가 됐을 텐데 말이야. 우리가 멍청했어.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나 봐. 피터 린치가 펀드 매니저로 출발했던 무렵의 주식시장은 1972년부터 74년의 주가 폭락 여파로 인해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뮤추얼 펀드 업계는 신규 고객은커녕 기존 가입자도 펀드를 해약하는 상황이어서 고사 직전이었죠. 1963년 처음으로 조성된 마젤란 펀드 역시 1966년 2천만 달러에 달했던 운용 자산이 1976년에는 600만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펀드 매니저의 인건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죠. 피델리티는 결국 마젤란 펀드를 어섹스 펀드와 합병해 운용자산 규모를 1,800만 달러로 키우고 피터 린치에게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마젤란 펀드와 피터 린치의 신화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무려 1만 5천 개에 이르는 종목의 주식을 매수했고 운용 기간 중 마젤란 펀드의 평균 편입 종목 수는 1,400개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포드나 보잉사, 코카콜라와 같은 대기업 주식도 있었지만 토이저러스, 던킨 도너스, 타코벨같이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주식이 훨씬 더 많았죠. 이들 주식은 사실 그가 발굴해 높은 수익을 올림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더구나 그는 멕시코 전화회사 같은 외국 기업도 발굴해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고래가 엄청난 양의 작은 물고기를 빨아들이며 생활하듯이 마젤란 펀드도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다양한 주식들을 섭렵한 셈이죠. 피터 린치는 영업 실적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소위 턴어라운드 기업을 찾아내는데 기업 분석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습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전략은 이런 기업을 찾아내
영업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에 앞서 1차로 주식을 사들이고 실제로 실적이 호전되면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매수한 다음 실적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다음 매각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업 조사와 방문을 통해 수많은 투자 후보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면 비록 현재 드러난 영업 실적은 좋지 않더라도 실적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턴어라운드 기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업종에 대해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업종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저의 투자 방법이죠. 이처럼 피터 린치는 좋은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연구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종합해보면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한다는 거죠. 피터 린치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한 기간 동안 마젤란 펀드는 단 한 번도 투자 수익률 상위 15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그만큼 많고 다양한 펀드들이 있었다는 말인 동시에 역으로 피터 린치가 한 해 한 해의 성적만으로는 그의 운영 실적이 두드러질 정도로 화려하지는 않았다는 말이 되지요. 더구나 피터 린치가 순수하게 펀드 매니저로 일한 것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한 13년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펀드 매니저로서의 소신 때문입니다. 자네를 붙잡지 못해 아쉽구만. 회사를 그만두는 대신 1억 달러 규모의 작은 펀드를 운영하면 어떤가? 죄송합니다.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제안은 어떤가? 폐쇄형 뮤추얼 펀드인 자네 이름으로 펀드를 만들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걸세. 그럼 펀드의 존속은 보장되는 셈이고 자네의 이름을 붙였으니 20억 달러 정도는 들어올 거야. 한 해 최소한 0.75%의 운영 보수만 받아도 1,500만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걸세. 더구나 자네는 펀드 운영의 큰 흐름만 관리하고 실제 운영은 다른 펀드 매니저들에게 맡기면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거액의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어떤가? 죄송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왜? 펀드 매니저는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운영에 전념해야 하고 자신의 주식은 자신이 직접 골라야 한다는 게 저의 투자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와 다른 직원의 도움이 있다 해도 결국 투자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펀드 매니저 자신이 내려야 하며 이런 결정을 위해서는 모든 시간을 기업 연구에 쏟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요. 이 자네의 펀드 매니저로서의 신념에 내가 다 부끄럽구만. 자네는 진정으로 월스트리트 최고의 펀드 매니저일세. 피터 린치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알아본 대다수의 투자 대가들의 투자 방식은 매우 쉽고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바로 요령이나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나 회사를 믿고 돈을 맡겨준 고객에 대한 직업의식과 책임감. 바로 이것이 높은 수익률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